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1892년 조선, 아니 대한제국이 무너져 가려고 하는 그때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1892년 2월 황해도 재령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집안은 재령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더없이, 아주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그 아이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10년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 그러니까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었고 곧이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의해 모든 토지를 빼앗기고 소장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은 한순간에 매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소장농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일제에 대한 분노, 그 분노뿐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대한 분노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 내 언젠가는 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말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살고 있던 상실의 시대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무엇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일제에 대한 분노는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갔고 마침내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독립군이 되고 나서 3.1운동에 참여했고 군자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것으로 화려하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 없자 상하이로 건너가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일생일대의 만남을 합니다. 바로 김구 선생님을 만난 것인데요. 당시 경무국장이던 김구 선생님이 지휘하던 경무국의 경호원으로 임명돼서 임시정부와 임시정부의 요원들을 경호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가로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또한 의열단에 들어가서 의열단원으로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20년 드디어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김구 선생님의 소개로 만난 독립운동가 김창숙에게서 자신이 평생 염원만 하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무너뜨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그는 우리들은 일찍이 한 번 죽기로 결심했는데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거사를 치를 것이라고, 자신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이에 김창숙은 민족의 고열을 빨고 있는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그대의 손에 폭파되는 날 일제에 간담이 선언할 것이며 잠자고 있던 조선 민족의 민족혼을 불길처럼 다시 타오를 것이요 대의를 위해 문을 비는 바이요 라고 하며 응수했습니다. 1926년 12월 26일 그는 중국 산동성 출신의 35세 마중덕이라는 신분으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고향에 들러서 이별의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부모님, 아내, 아들, 딸을 만나고 이별의 말을 전하려고 했지만 일제가 고향에 삼엄한 경계를 했다는 말을 듣고 피눈물을 삼키며 서울로 향합니다. 그는 그렇게 끝내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1926년 12월 29일 그렇게 돌아온 조국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으며 어둡고 슬픈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그는 식산은행으로 들어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빵! 하지만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발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고 그는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찰나에 스쳐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장소이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인의 땅을 빼앗아 가난 속에 살게 했던 철천지 원수 바로 동양적 주식회사로 향합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폭탄을 던졌지만 빵!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번에도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 폭탄을 만들기는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일제의 감시 때문에 제대로 된 시험도 해볼 수 없었고 또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없고 오랫동안 보관을 해놓는 게 많았기 때문에 불발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번 건도 그와 같은 경우였죠. 결국 이렇게 평생을 바친 그의 계획은 안타깝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빠져나와 도주하는 과정에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그는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며 쉬지 말라.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아 자결함으로써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이름, 그의 이름은 바로 나석주인데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은 건 중학교 국사 시간에서 단 한 줄짜리 글귀였습니다. 1926년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을 폭파하려고 했으나 실패. 하지만 그의 삶은 단 한 줄짜리 글귀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 줄짜리 글귀를 보고 왜 이 사람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지? 라는 것을 궁금해 했습니다. 나석주 의사는 당시 일제가 진행했던 경제적 수탈에 희생된 수많은 조선인들 중에 한 명이었으며 모든 것을 잃은 상실의 시대를 분투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까지 만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고 실패했습니다. 나석주 의사는 교과서에 단 한 줄로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당시 폭탄을 던졌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이 명동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명동에 가면 이분의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명동을 지날 때 이분을 만나서 이분을 꼭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부산과 목포에 현재 건물이 남아있고 조선식산은행은 충주에도 옛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가까운 부산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에 찾아가서 찍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이러스로 인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이라도 교과서에 나온 한 줄로써 나석주 의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상실의 시대를 분투하며 불꽃같이 살아갔던 나석주 의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